여러분, 혹시 최근에 장 보러 가셨나요? 장바구니에 몇 가지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외식 한 끼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식비 지출이 약 86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소득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밥 잘 챙겨 드셨나요?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사실 이 말, 예전엔 그냥 지나가는 인사처럼 들릴 때도 있었죠.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너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특히 먹는 문제.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이 기본적인 일이 이제는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데 2,000원, 김치찌개 백반 먹으려면 10,000원,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라면 한 봉지. 이젠 1,000원 넘는 거 당연해졌습니다. 장 보러 마트에 가보면 더 실감나죠. 예전엔 5만 원이면 바구니 한가득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가격에 달걀 한 판, 우유 한 통, 고기 조금만 사도 바구니가 허전합니다. 거기다 배달비는 기본 3,000원.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식비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가 한 달에 식비로 쓰는 돈이 평균 86만 원, 거의 9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전체 가계 소득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버는 돈의 3분의 1을 그냥 먹는 데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번다 치면 100만 원 가까이가 밥값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물가 올랐네, 장보기가 힘드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식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식비라는 건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의 노동, 소득,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식탁 위에 올려진 숫자들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정치판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판,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나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좀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죠. 물가 잡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가고 정쟁에 빠진 국회의 모습만 계속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가 우리 삶과 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정치는 곧 경제를 결정하고 경제는 우리의 식비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쌀값이 달라집니다. 수입 곡물에 관세를 내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식용유나 밀가루 값이 널뛰게 하기도 하죠. 근데 최근 몇 년간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바뀌고 소비자의 입장보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더 보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유통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식자재 중간 마진은 줄지 않으면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정치 때문에 식비가 이렇게 오른 걸까? 혹시 그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식비에 쫓기게 된 걸까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간단히 넘기기엔 우리 식탁 위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평범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세 끼를 평균적인 외식 혹은 배달로 해결하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식비 상승의 진짜 원인,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식재료 가격이에요. 쌀, 달걀, 고기, 채소, 과일,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이건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 대비 돼지고기 가격은 약 15% 이상 상승했고 식용유는 글로벌 수출 제한 여파로 최대 25% 이상 뛰었어요. 또한 채소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매 계절마다 불안정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그 기본적인 한 끼조차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됐다는 것.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후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요 공급 문제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거기다 수입 의존도도 큰 몫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고작 40% 남짓, 나머지는 외국에서 사오죠. 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 식탁 위 식재료 값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 원인, 우리의 소비 패턴이 변했다는 점이에요. 한때는 주말 외식이 특별한 이벤트였죠. 하지만 이제는 오늘도 뭐 시켜 먹자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야근으로 늦어진 저녁, 아이들 챙기랴, 일하랴, 정말 직접 요리할 시간도 체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우리 지갑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끼 배달 평균 15,000원, 하루 두 끼만 배달 3만 원, 한 달이면 무려 90만 원. 거기다 요즘은 배달비까지 붙죠. 한 번에 3,000원, 5,000원은 기본입니다. 치킨 한 마리 2만 원, 거기에 사이드 추가하면 3만 원이 순식간이죠. 이제 외식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비용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7,000원 주고 사는 파프리카, 생산자 농민이 실제로 받는 돈은 2,000원이 안 됩니다. 도매상 중간 유통 물류마트 소비자, 거치고 또 거치면서 마진이 붙고 운송비가 더해지고 결국 최종 가격은 3배, 4배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각종 포장, 프로모션, 물류 창고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하는 건 단순히 식재료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쌓인 비용의 타워죠. 그런데 이 구조를 정부도 대형 마트도 아무도 손보지 않으니 문제는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소득입니다. 식비가 올라도 우리는 그만큼 더 벌지 못합니다. 2020년 이후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청년층의 경우엔 소득이 줄어들거나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비는 쉬지 않고 올라요. 결국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건 외식, 문화생활, 건강관리뿐. 그래, 밥만 잘 먹자가 이젠 밥 먹기도 벅차다로 바뀐 현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 잘못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밥값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쌀값, 기름값, 배달비, 외식비, 그 모든 게 올라서 식비가 감당이 안 된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우리가 알려고 한 의미가 없겠죠.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도 왜 아무도 제대로 손을 안 대는 걸까? 그 배경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꽤나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정책은 생각보다 너무 표 계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권은 먹거리 물가가 서민 생활의 최전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표가 안 되는 영역에는 관심이 적어요. 식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식비를 줄여달라는 민원을 들고 정치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어떤 정책엔 관심이 많죠? 전기요금 인상, 부동산 세금, 교통비나 그럼 어디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될까요? 소리 큰 곳으로, 표가 몰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이 먹거리 정책은 항상 후순위, 민생이라는 말에 가려진 그림자 소비 항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자재 유통 구조나 가격 안정화에 쓰이는 정책 예산은 매우 적거나 단기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자주 말하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입니다. 전월 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가지수 계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매월 수백 가지 품목의 가격을 평균 낸 통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제 삶과 전혀 다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라디오, 세탁판, 비디오 테이프 같은 품목도 포함되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배달비, 간편식, 즉석조리 식품 가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상 물가가 안정세라 해도 우리가 체감하는 식비는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건 마치 몸살이 나서 39도까지 열이 나는데 청개를 겨드랑이 말고 손톱에다 대놓고선 정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 단계를 여러 번 거친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유통 단계 안에도 공정하지 않은 구조가 숨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지배력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1,000원 싼 우유를 보면 와 싸다 하고 기뻐하죠. 하지만 정작 그 가격은 낙농가의 헐값 납품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치킨이 25,000원일 때 가맹점주는 그중 5,000원도 못 가져가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가격은 낮춰줄 수 있지만 품질은 낮아지고 생태계는 망가집니다. 우리는 싼 값에 만족하는 사이 공정하지 않은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진짜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는 물가가 급등할 경우 일시적으로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거나 할인 쿠폰을 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죠. 문제는 그 모든 판단 기준이 현장의 장바구니가 아니라 보고서 속 숫자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농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축 쌀 푼다고 하지만 이미 마트에 그 쌀은 도달하지 못해요. 유통 마진, 시간, 조건 다 안 맞아서 결국 시장은 그대로죠. 즉,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는 말하죠. 정부는 식량비 안정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반문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밥값이 무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식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관심이 없는 정책, 체감과 동떨어진 통계, 독점적 구조,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그러니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단지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진짜 식탁 위 전쟁은 마트도 배달앱도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는 도대체 왜 식비가 이렇게 올랐는가?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식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요? 이런 건 결국 정책의 영역이니까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물론 무조건 국산을 사자, 직거래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마트 대신 동네 시장에서 한번 장을 보고 대형 플랫폼 대신 직접 만든 것, 소규모 가게의 상품을 한 번쯤 사보는 것, 이런 소비는 단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유통구조에 투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가 농민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 월세가 됩니다. 다음은 목소리 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치인들 일이지 내가 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2023년 한 소비자가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그 뒤로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려는 정책 검토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민원 한 건이 정책을 바꾼 건 아니지만 그 민원을 본 수천 명의 공감과 확산이 정책 결정자에게 이건 표심이다 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식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이 왜? 라고 묻는다면 정치는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내용은 정말 몰랐는데? 라고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냥 오르는 줄 압니다. 누가 왜 올렸는지,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있었는지, 왜 정책이 손을 못 쓰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알게 된 사실을 한 명에게만이라도 알려보는 것,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SNS에 짧은 생각이라도 남겨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똑똑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장 보러 갈 때 어떤 상품이 왜 이 가격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이건 어떤 정책의 결과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시선이 조금씩 늘어나면 우리는 호구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시민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세상은 말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그 움직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참을 수 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안 알려주는 건 참을 수 없다. 오늘 당신이 알게 된 그 이유, 누군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식탁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날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